네, 최근 2개월간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왔던 우리 시장, 어제 그리고 금요일 시장에 급락을 좀 거듭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가슴을 철렁이게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반등 양상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 이렇게 조정을 받는 우리 시장,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떻고, 그렇다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함께 시장 이야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NS홀딩스의 김선영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시장이 급락하다 보니까 또 오늘 특별하게 또 출연해 주신 것 같은데 또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오늘 우리 시장 다행히 반등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제 큰 폭의 급락을 하면서 투자자분들 가슴이 정말 철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슈는 일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갑자기 급증했기 때문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밖에 다른 이슈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19 이슈가 정말 좋은 핑계가 된 것 같고요. 일단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제 급락은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19 재확산 이슈가 사실은 이제 뭔가 시작을 알린 것은 맞긴 맞지만 사실은 좀 따지고 보면 수급 꼬임 현상이 어제 시장에 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식 계속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일반적으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바이오제약 빠집니다. 맞죠? 그리고 바이오제약이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빠집니다. 그 얘기가 지금 시장에 있는 돈들이 양쪽에서 분할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된다는 말인데 어제 아시는 대로 장 초반에 삼성전자가 먼저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평소 패턴대로 하면은 바이오제약이 밀려야 되는데 바이오제약이 어제 밀릴 수가 없는 날이었죠.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니까 바이오제약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장에 딱 들어와 있는 돈은 이제 정해져 있는데 삼성전자 쪽으로 초반에 확 몰려서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바이오제약이 뜨기 시작하니까 바이오제약 쪽에 들어가는 돈이 어디선가에선 분명히 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이 삼성전자에서 좀 땡겨오고 나머지 다른 M1 곳에서 또 이제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도 밀리고 바이오제약도 밀리고 나머지도 다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거의 뭐 자폭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어제는 이런 수급의 꼬임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도주 자체도 별로 없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뭔가 탁 치고 올라간 업종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또 제약바이오도 올라가야 하는 상황에서 또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의 매물이 또 이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급이 꼬이면서 모두 다 좀 하락하는 그런 시장이 연출됐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제 이렇게 하락을 했던 게 추세가 좀 꺾인 게 아니라 일시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일단 뭐 적정 조정이라 보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19가 제가 사실 계속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어떤 특정한 어떤 이제 그 핑계거리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그 핑계거리로 이제 재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조정이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 알기 위해서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좀 대비해 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와 현재 좀 비교가 가능할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일단 과거에 그 딱 눈에 띄게 제가 사실 98년도부터 주식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뭔가 눈에 띄게 지수가 한번 급락했다가 반등한 시점이 크게 두 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2004년부터 2007년 대세 상승장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2004년부터 2007년 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화면 한번 보시죠. 본 화면은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지수가 거의 4배 가까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보시는 대로 제가 까만색 박스권을 찾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대략적으로 10번 정도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3년 동안에 10번입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3, 4개월 꼴에 한 번으로 마이너스 10, 단기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정도 조정은 있어 왔다는 결론입니다. 그중에는 물론 단기 고점 대비해서 20%가 넘는 지수 급락기도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되실 거고요. 네. 그 다음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턴어라운드 시점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턴어라운드 시점에서도 크게 5번 정도가 있고요. 네. 이 역시 약 2년 동안 5번 정도니까 한 4, 5개월에 한 번은 한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조정이 있어 왔다라는 부분을 과거 사례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대세 상승장 속에서도 충분히 좀 조정 구간이 있었다 이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 이 두 케이스 중에 현재와 좀 비슷한 케이스가 있을까요? 네, 네. 제가 두 부분을 안 그래도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해서 좀 살펴봤는데 네. 2008년도 케이스가 이번 케이스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2008년 부분. 금융위기 때. 네, 맞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올라온 부분인데 네. 첫 번째로 사실은 이제 이번에 3월 때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정말 깊은 각도로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그렇죠. 2008년도 금융위기 사실 거의 가만히 있다가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부분이 바로 연준이 양적 완화를 어마어마하게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이제 한국은행 역사적으로 임시금통위가 지금까지 딱 3번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한 번이 바로 2008년도 금융위기에 있었고 이번 이제 3월 달에 있었죠. 그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잡아볼 포인트는요. 연준의 양적 완화입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 한번 보시죠. 본 자료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1차 양적 완화 발표 시기 이후의 증시 흐름인데요. 당시 2009년도 3월 18일 날 연준은 6개월 동안 딱 기간을 지정해놓고 양적 완화를 진행합니다. 저기 잘 안 보이는데 네. 왼쪽 화면 하단에 1차 QE라고 써져 있는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1차 QE가 3월 18일 잘 예. 보셨고요. 1차 양적 완화를 시행했을 때 딱 발표하고 이제 시행했을 때가 바로 이제 3월 18일 저 시점이고요. 그 전에 뭐 0차 양적 완화도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립 서비스가 아니고 실제로 돈 풀기 시작한 시점이 저 시점이니까 저 때를 1차로 보고요. 2009년도 3월 18일 날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저점 보시죠. 저점 3월 3일 날 992.69포인트 저점을 만들고요. 약 6개월간 양적 완화가 6개월 동안 진행된다라고 연준에서 발표를 했는데 6개월 동안 지수가 약 73.69%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양적 완화 효과가 어느 정도 충분히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1차적으로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연준이 또 1차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6개월 동안 지수가 저점 대비 73.6% 정도 상승을 했고 그렇다면 지금과 좀 대비를 해봤을 때 우리가 지난 3월에 한 1,400대까지 코스피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반등률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일단 네. 지금 반등률도 비슷한 정도로 보고 아, 있는데요. 그래요? 네, 네. 일단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은 일단 뭔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이제 3월에 조정이 이제 3월에 크게 시작이 됐고 그리고 양적 완화도 비슷한 시점에 시작됐다는 네, 부분인데요. 다 3월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우연일치 지금 굉장히 재밌는데 아무튼 말씀하신 부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올해 지수의 저점은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3월 19일 날 당시 지수는 1,439.43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조정 전의 고점이 2,458.17포인트인데 계산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70.81%가 상승했습니다. 비슷하네요. 네, 네. 우연치 치고는 앞에 2008년도는 73%, 이번에는 70.81% 굉장히 비슷하게 상승을 했고요. 뭔가 우연의 일치치고는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데 3월에 저점을 만들었다는 점이 일단 1차 포인트고 반등 포인트도 70% 초반대로 아주 유사합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다른 부분은 그때 당시 조정은 9월 달에 있었다는 부분인데 이번 조정은 1개월 정도 빠른 8월 달에 왔다는 부분. 이거는 사실은 근데 거의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 바로 반등 이후에 그때 당시와 지금 이제 적정 조정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2009년도 9월 23일 날 1723.17% 고점을 기록하고요. 약 2달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정 마무리 포인트는 2009년도 11월 27일경에 저점 기준으로 1519.4포인트를 기록하는데요. 대략 고점인 1723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11.84% 정도 조정이 나왔고 그 이후에 반등해서 다시 지수가 올라간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일단 맞게 산했는데 재밌는 건 증시가 오랜 기간 동안 뚫지 못했었던 우리나라 2200포인트죠. 자,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 고점 대비해서 11.84% 정도 제가 대략적으로 내려봤더니 2170포인트라는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2170포인트면 우리가 최근까지 뚫지 못했던 2200포인트 근처라는 점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여러분들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할 때 주가가 올라갈 때 계속 부딪히는 선을 저항선이라고 그러고 올라가서 빠질 때 이제 지지받는 선을 지지선이라고 그러는데 지수도 네. 똑같습니다. 2200포인트가 원래는 저항선이었는데 최근에 뚫고 올라가서 이제는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25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 밑으로 살짝 내려가게 되면은 그 시점을 완전히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항상 뭐 지수가 오르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반등 이후에 조정이 왔었는데 과거의 사례를 비교를 해봤고 그 과거의 사례를 토대로 지금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시장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 조정폭은 한 2170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 지수대가 저항선이었지만 이제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충분합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2200포인트를 지지받을 겁니다. 지지받을 네. 것이고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좀 더 분할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오히려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정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좀 있어야지 좀 뭔가 쉬면서 에너지를 모으면서 추후 더 높은 자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위치가 됐을 때 제가 오늘 사실 제가 이제 출연을 좀 요청을 드려가지고 이제 하게 된 이유가 그러시군요. 네. 길게 생각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출연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네. 오늘 좀 늦게라도 출연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동안 제가 사실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소개해드리면서 수익률이 50%가 넘어간 상황이고 네. 최근 기준으로 20% 수익을 만들어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신규로 들어가시는 포인트를 좀 알려달라 하셔서 네. 제가 계속 좀 적절한 시점이 되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다고 한 2주 전쯤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수 ETF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포인트가 온 것 같아서 제가 좀 급하게 뭐 금요일 날 출연해서 말씀드려도 되지만 그래도 일단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마음에 좀 안정을 좀 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 좀 출연했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두 개 다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어저께 좀 밀렸고 한 3거래일 밀렸고요. 오늘도 초반에 지수가 좀 올라갔다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제가 기준으로 삼는 선은 21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저희가 두 번 정도 나눠서 한번 들어볼게요. 현재가 15,200원 정도인데 오늘자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담으시려고 예상하셨던 금액의 절반 정도를 매수를 가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제가 금요일이든 다음 주 월요일이든 나와가지고 적절한 시점에 추가 매수 의견 드리면서 여러분 포트를 맞춰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자 기준으로 코덱스 레버리지 1차 매수 가능 의견 드리고요. 두 번째로 봐도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본 종목 같은 경우도 어찌됐건 간에 이제 좀 많이 밀렸고요. 오늘 양봉 만들어주고 있고 코덱스 레버리지보다는 그래도 좀 강한 힘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오늘 1차 매수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일단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두 종목 모두 오늘 1차 매수 하시고 두 번째 2차 매수 타이밍은 뭐 이번 주 금요일이든 다음 주 월요일이든 제가 추가 출연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마지막 포트를 완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지수가 조정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충분히 나올 만한 조정이고 건전한 조정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삼아서 코덱스 레버리지 또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ETF를 분할 매수해보자라고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어쨌든 2200선 아래에서 지지를 받고 더 올라간다는 건데 그 근거가 예전에는 연준이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더 이상 안 할 때 금리를 인상할 때까지는 추가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하셨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근거 아직도 유효합니까? 유효합니다. 네. 뭐 그 근거에 대해서 제가 뭐 의견을 굽힐 이유 전혀 없고요. 뭐 그게 무조건 우리의 포인트가 될 거기 때문에 그 근거는 유효하고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오늘 조금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그 3월달이었죠. 한참 지수 급락한 시기에 제가 나와가지고 코스피가 3,200, 3,50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리프리드 뭐 엄청나게 제가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욕을 먹을 때 먹더라도 사실 여러분들께 제가 아무 근거 없는 희망을 항상 드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좀 희망을 가지고 좀 사이트를 길게 보실 수 있는 시야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욕을 먹더라도 요런 좀 한번 설명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죠. 제가 준비한 자료는요, 프레드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연준의 자산 규모를 한번 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연준의 대체대조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 왼쪽 동그라미가 2008년도 금융위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보시면은 연준의 자산이 9,257억 달러에서 2조 2천억 달러까지 훅 증가를 했습니다. 양적 완화 진행하면서 증가를 했고요. 약 1조 3천억 달러가 증가했다라는 부분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오른쪽 보시면은 이번 최근에 연준이 어마어마하게 자산이 증가했는데 원래는 4조 1,516억 달러에서 이번에 7조 1,689억 달러까지 약 3조 달러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보다 이번에 약 자금을 2.3배 정도 더 추가했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그 돈으로 2008년도 3월 3일 저점 대비해서 최고점이 2011년도 4월 27일까지 연준은 2231.47포인트까지 대략적으로 124.79%라는 지수를 끌어올려 왔습니다. 약 2조 2천억 달러 정도로 그 정도 올려왔는데 그럼 이번에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4조 516억 달러에서 7조 달러까지 수준, 3조 달러까지 증가했고 2.3배 수준 증가했고요. 어쨌든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2.3배라는 돈이 더 풀려있다는 결론이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제 추가 부양책을 하려고 계속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죠. 즉 돈을 더 풀 계획이라는 부분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2차 팬데믹까지 가면은 각국은 돈을 더 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2008년도 수준을 치면 지수가 올라서 이번 최근 3월달 저점 대비해서 만약 125% 정도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가정해서 보면은 정확하게 3,250포인트라는 지수 포인트가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대략적으로 지난번과 비슷한 돈을 풀었을 때 비슷한 상승률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고 이번이 지난번보다 2.3배 돈을 더 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돈을 얼마나 풀어주냐에 따라서 전 세계 증시가 움직이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지난번처럼 그냥 돈을 풀었다 정도로 계산해 봐도 140% 정도 증가했고
그렇게 계산했을 때 3,250포인트가 나오는데 그때보다 2.3배 정도 돈을 더 풀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정도 더 이거보다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빠지진 않겠죠. 일단 이거를 기본으로 잡고 우리는 어쨌든 연준이 양적 완화를 중지한 그 시점까지 그대로 주식은 홀딩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수 상승 상단은 3,250포인트라고 하면서 강력한 상승장 얘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투자 아이디어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